인유한 위원장이 보여주고 있는 이 혁신의 모습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네, 심상치 않죠. 민주당과도 너무나 이제 극렬하게 지금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번에도 보여줬던 모습이 중진 그리고 친윤으로 분류가 되는 네네. 사람들은 험지로 나가겠다라고 오늘도 지금 또 강조를 했어요. 네네. 그리고 스멀스멀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김기현 대표도 울산에 안 나갈 수도 있다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얼마 안 가가지고 이제 좀 결심을 굳히겠다라는 지금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뭐 친윤이라고 하는 분들 또한 약간 좀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네. 근데 거기에다가 메가서울도 뭐 이렇게 찬반을 떠나가지고 뭐가 됐든지 간에 이슈를 선점하고 있는 느낌이 있고 거기에다가 공매도까지 이번에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반응이 좋다라는 평가가 많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엔 네. 계속 민주당에서 의혹 제기하고 우리는 그냥 반박하고 근데 뭐 의혹 더 확산되고 뭐 네네. 양평 고속도로 같은 거라든지 뭐 총공 의혹 같은 거 계속 그냥 하면서 맨날 우리는 아니라고만 했지 먼저 앞서간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그 김포 같은 것도 있고 혁신안 같은 것도 다 이제 뭔가 앞서가는 허를 찌르는 전략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가 참 이제 정말 간만에 시원하다는 생각이 그렇죠.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번에 그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네. 당연히 수도권 나오는 게 맞죠. 왜냐하면 울산이 아니라 그때 저희가 그때 뉴스라무스에 한번 나왔을 때 그때 계셨나요? 저는 없었습니다. 그때 다른 데서 있었지. 네네네. 그렇구나. 네. 네. 저희가 따로 또 인터뷰했었죠. 김기현 그렇죠. 네, 근데 그때 제가 같이. 김기현 대표가 이제 당 대표 선거 나갈 때 무렵인데 4%의 지지율이었어요. 그렇죠. 그때 그분이 뭐라 했냐면 나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내 정치의 마지막 여정으로 삼겠다라고 했거든요.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그게 너무 진솔해 보였고 그게 마음에 들어서 그날부터 김기현 대표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지지율이 제가 지지선언을 하자마자 지지율이 무섭게 올랐던 거 혹시 아십니까? 그때 저도 같이 지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둘로 하죠. 우리 교수님. 둘이 거의 만든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도 과반수 안 넘을까봐 전날까지 우리가 이제 했잖아요. 그런데 그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미랄이 되는 방법이 정말 간단합니다. 김기현 대표급쯤 되는 분이 이번에 수도권 험지에 나가서 싸워주는 거야말로 진짜 이게 맞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는 상징성도 있고. 네네. 김기현 대표는 사실 뭐 이제 정말 그동안 많은 일을 했고 그리고 이번에 혹시 안 되더라도 이게 시사하는 바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까지 딱 나가면 그러니까 하태경 때도 사람들이 좀 뜨끔했는데 그때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네, 김기현 대표까지 딱 나오면 뭐 사람들이 이제 나도 이제 욕심을 버려야겠다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들어보면은 여전히 개딸들 중심으로 가고 있고, 네. 그리고 뭐 중진이 됐거나 무슨 뭐 친명이 됐거나 어느 누구 하나 지금 험지로 가겠다는 얘기는 코빼기도 안 보이는 상태고, 네. 그리고 국민의힘이 메가서울 이슈를 던지고. 제가 느끼기에는 진짜 많이 당황한 것 같아요. 당황했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 반대 의견이래 그것도 제대로 못 내고 네. 그거를 뭐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아젠다 세팅도 못하고 그냥 끌려다니는 느낌이 분명히 지금 민주당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네. 2020년 선거에서 우리가 폭망을 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참패를 했는데 그 참패가 지금은 이제 판 새로 짜는 건 유리해요. 그러니까 민주당 애들은 전부 수도권이 현역 의원으로 채워져 있어서 지역구 양보를 잘 안 하려고 그래. 근데 네. 우리는 지역구가 진짜 개박살이 났기 때문에 수도권이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중진 같은 거 모셔서 여기다 이제 꽂아넣기가 너무 좋은 거지. 오히려 그러니까 지난번에 패배했던 게 지금의 미랄이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혁신하기 더 쉬운. 네네. 네, 강서구 재보궐선거에서 우리가 패배했던 게 오히려 지금 와서 보니까 진짜 미랄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이제 윤빠적인 그런 해석이긴 한데 제가 설마 그게 윤석열 대통령의 큰 그림이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니시죠? 아니야 이제 진짜 근데 네. 강서구청의 판을 키우고 그걸 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막 혁신안 막 쏟아붓고 그리고 갑자기 반성하고 이걸 보면은 어쨌든 정말 훌륭한 사람은요 있잖아요. 네. 뭐 기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회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죠.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어쨌든 일이 닥쳤을 때 그거를 수습하고 그걸 발판으로 한 발 더 나아가는 거라고 할 때 윤 대통령은 두 번째는 완전히 하고 있고 전 첫 번째 이 판 키운 것도 이게 뭔가 진짜 그냥 한 건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일단 봤었을 때는
강서구 재보궐선거에서 우리가 패배하고 난 뒤에 국민님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네. 분명히 뭔가 좀 미랄이 된 거는 확실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지금 민주당은 지금 그 우리 쪽 움직임에 당황해서 어떻게 할 수도 없어. 뭔가 해야 되는데 이재명이 버티고 있고 이재명 지키기를 하는 얘네들은 혁신은 불가능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데 솔직히 동대문에 있는 장경태 같은 애가 무슨 놈의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그런 장경태 정도면 제가 우리 둘이 중에 아무나 나가도 이길 수 있어요. 아니 장경태 동대문 못 이겨? 네, 동대문에서 여러분 제가 시사회랑을 진행합니다. 연구 없어 동대문에? 동대문 연구 없습니다. 전혀 네, 옛날에 없습니다. 사귀던 여자가 동대문에서 식당을 해요. 네, 교수님 지금 그 말씀하시는 와중에 4,000번이 넘었습니다. 이거 성재준 라이브의 전기를 마련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지금 최초 4,000. 일주일 됐는데 최초 4,000이 넘은 게 교수님이십니다. 3천도 최초 아니야? 3,000은 지난주에 한 두 번 명. 정도 넘었습니다. 아이씨, 좋아. 4천을 제가 저는 앞으로 저의 별명은 미스터 4천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와중에 엑스라지 사인님께서 엑스라지 사이즈. 네, 또 이제 패션 미쳤다. 근데 뒤에 성재준 배우자라고 또 네. 교수님 제가 패션을 배우기는 근데 성 대표는 쉽지 않은 네. 얼굴이 또 패션. 그리고 또 엑스라지 패션이니까. 사이즈님께서 서민 교수님 오늘 통찰이 미쳤다고. 진짜? 야, 통찰력이 엄청나시다고. 저는 원래 또. 통찰로 승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러시면 안 돼요, 저. 또 그리고 네, 염혜진님께서도 또 네, 저렇게 가입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근데 오늘 교수님 오늘 말씀이 네. 이상하리만큼은 아니지만 이상하리만큼 평소에 뭔가 어떻게 보는 좀 건지? 잘 정리가 되는 느낌이 있어요. 진짜? 네, 아마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깜짝 놀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뭔가 좀 뭐라고 할까 이렇게 사안에 대해 가지고 쏙쏙 이해가 되게끔 교수님의 진짜 오늘 잠을 안 주무셨댔나요? 거의 안 잠을 좀 잤습니다. 자지 마세요, 교수님. 왜냐하면 제가 조선일보 칼럼을 써야 되는데 네네네. 오늘 새벽에 일어났었거든요. 네네. 마감이 오늘이라서. 항상 마감에 쓰시네요. 미리미리 그러니까. 써두시면 훨씬 더 아름다울 텐데. 근데 이게 최신 이슈를 써야 되니까 되도록 기다렸다 쓰는 게 또 우리의 네네. 룰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인요한 위원장의 근데 조금 불만이 뭐냐면 네네. 이거예요. 약간 불만 사항도. 불만. 네. 이게 지금 오늘 보니까 이제 그 비례대표를 음. 이제 공천의 나이를 낮추자 이런 말을 이제 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3, 40대를 이제 주로 공천하자 그랬는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청년 정치 얘기를 이제 좌파들이 먼저 이제 많이 시작을 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좌파들 실제로 이제 젊은 애들 공천을 좀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래서 과연 그래서 그 청년들 중에서 훌륭한 정치인으로 성장할 만한 싹수가 있는 애가 누가 있느냐? 우리가 개준숙이 보면은 거의 가능성은 제로 아닐까요? 아니 걔는 뭐 물론 걔 진짜 이준석의 그 제가 적어온 것 중에서 네네. 진짜 좀 어이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준석이 자기가 그러니까 대선 승리를 자기가 읽었다는 거 있잖아. 정신병자. 그 보통은 그러니까 2012년에 대선 때 네네. 이제 문재인이 이겼어요. 죄송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기고 근데 박근혜 대통령 때 누가 참모였는지 기억 잘 안 나잖아요. 그렇죠. 보통 사실 참모는 그때는 박근혜라는 카리스마. 사람으로 인해서 했던 예. 거죠. 그리고 네.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은 그 비슷하게 이긴 건데 유독 이준석 사실 대선 때 2번이나 런을 한 그놈이 내가 1등 공신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게 보통 뻔뻔한 놈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죠. 야, 교수님 그 말씀 들어보니까 이번에 개준숙이 또 생각나는 게 예. 이번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시사저널이랑 인터뷰하면서 네. 옛날에는 자기가 하버드 출신인데 사람들이 멍청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요즘 멍청하다는 얘기 안 하지 않냐. 그리고 또 요즘은 옛날에 나보고 싸가지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싸가지 없다는 얘기를 많이 안 하지 않냐. 그리고 또 하는 얘기가 요즘은 내가 주변 사람들 만나보면 처음에는 내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도 아니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랑 다 멀어지지 않냐. 가만 보니까 윤석열이 이상한 사람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 전형적인 그러니까 정신병의 지금 증세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애들 특징은 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손을 내밀어 주면 갑자기 윤석열 만세 이러고 야 너 나가 그러면 갑자기 나쁜 놈 이렇게 되는. 이현주도 그러니까 이현주도 똑같죠. 그쵸, 근데 그쵸. 그날 참 네. 콘서트의 최대 피해자가 이현주인 거 아시죠? 원래 아까 교수님 얘기했던 황교안 북콘서트 아니 그거 말고 토요일 날 했던 제가 한번 예상해 볼까요? 네. 제가 생각하는 이현주의 원래 특징은 네. 모든 얘기를 할 때 중심이 자기여야 되거든요. 이현주도 그렇죠. 이현주 성격이 네, 그럽니다. 네, 저도 이제 몇 번 인터뷰해보고 얘기해봐서 아는데 네. 말이 엄청 많아요. 이 말이 여자가. 근데 말이 엄청 많고 항상 무슨 대화든지 간에 모이면 자기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네. 이현주랑 이준석 두 명이 토크 콘서트를 했는데 네.
이현주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한마디 그러니까 이현주가 아예 제로야, 그러니까 제로. 저도 이현주 예, 예. 콘서트였다는 거를 오늘 제가 오다가 택시 안에서 알았어. 내가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이현주는 이번 기회에 이제 그러니까 이현주는 그런 거잖아요. 어차피 국민의힘 타이틀을 달고는 광명에서 될 수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신당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거 같아요. 근데 그러려면 이제 인지도 높여야 되는데 북콘서트라는 게 인지도 높일 좋은 기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완전 망했죠. 이준석, 인요한 이슈 때문에 모든 게 빨려 들어가서 어. 북콘서트 한지도 몰라.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아마 얼마 안 가가지고 네. 이현주 이 여자가 먼저 이준석을 이제 그 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상 그런 식이었거든요. 이 그렇죠. 여자가 해왔던 정치의 방식 자체가 네. 여기 붙었다가 뭔가 이슈 몰이가 안 되면 저쪽으로 가고 계속 기회주의자 같이. 그러니까 네. 뭐 어떤 특정 뭐 원칙이 있는 게 아니라 민주당 간판으로 2번 되고 그렇죠. 이제 네. 국힘으로 안 되니까 안 되겠다 다시. 그러니까 당선이 목표인 애들이 너무 많아 우리 국회의원 중에서. 그게 참 비극이죠.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는 이현주는 삭발 말고는 없어요. 그렇죠. 삭발. 네. 그 삭발 그때까지만 해도 전 좀 좋게 봤거든요. 조국 이슈에 대해 가지고 자기 목소리를 내겠다라는 의지로 내가 삭발까지 하겠다라는 거 보면서 참 이 사람이 당돌하구나 생각했는데 야 아까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딱 윤석열 정권 만들어지고 자기한테 자리 안 주니까 흑화돼 가지고 저 난리를 치고 있는 거 보니까 참 수준이 제가 고등학교 때 성적이 좀 떨어져서 삭발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다음에 더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원칙이 뭐냐면 삭발은 안 한다. 아니 삭발하는 사람을 조심하자. 이현주를 조심하게 됐어요. 네, 근데 어쨌든 네. 그 그러니까 청년을 뽑자고 하는 거는 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이제 청년 정치인 중에 류호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류호정. 류호정이 걔가 이제 20대 국회의원이잖아요. 근데 20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마 송 대표도 아마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이제 30대 초반을 달리고 있지만 이 10년 전의 자신을 생각하면 그때는 내가 많은 걸 알고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지금 생각하면 애였다 생각 좀 들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10년도 아니고 뭐 한 5년 전만 해도 그렇죠. 저희 때는 더 그걸 또 금방 저도 느끼니까. 그러거든요. 저도 뭐 30대, 40대 때 그때는 다 컸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좀 막 그때 나댔던 게 좀 미안하고 그때 했던 말 중에 쓸만한 말도 별로 없고 그래요. 이불킥한다고 하잖아요. 예, 저희가. 그러니까 예. 그게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20대 청년들을 뽑아봤자 얘네들이 과연 뭘 많이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물론 그 중에서 정말 훌륭한 그런 걸 보이는 애가 있는데 있겠죠. 근데 그런 애들을 뽑는 게 아니라면 그런 애들은 또 정치 들어오지도 않아. 왜냐면 자기 일하느라 사업에 바빠죠. 바빠서. 예. 근데 유호정이 게임 그거 사기치다가 들어왔잖아요. 들어와서 걔가 뭘 했습니까? 원피스 입고 국회 갔죠. 그리고 나중에 어떤 이상한 옷 입고 등에 문신하고 옷 패션쇼 했잖아요. 그거 말고는 기억 남는 게 그거 하나도 말고 없습니다. 진짜 기억나는 게 정말 없는데, 그러니까 그 옷차림에 경향신문이 감동을 했어요. 옷에. 그 옷차림, 그 문신 그런 거에. 그래서 경향신문이 이제 어떤 글을 이제 칼럼을 써요. 네네. 유호정의 옷을 보는 머릿속에서 이 말이 떠나지 않는다. 이러면서 유호정이 정말 큰일을 했다. 이렇게 입으면 왜 안 돼 이러면서 실제 여성들은 저런 옷을 입고 노동을 하는데 국회의원들은 왜 저런 옷을 입으면 안 되냐 뭐 이런 개소리를 했어요. 이게 나중에 이게 경향신문이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 그러면서 진짜로? 사과를 하면서 뭐라 했냐면은 네. 그냥 개인의 얘기가 칼럼처럼 나가서 미안하다라고 했는데 아니 수준이 너무 떨어지는 우리가 거 아니에요? 20대한테 기대한 게 저렇게 옷 입고 용해인처럼 국회에서 애 낳고 뭐 이런 거를 우리가 뭐 애 낳는 거야 뭐 그렇다 미안합니다. 그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리고 용해인처럼 카타르 월드컵 걔가 갔거든. 근데 카타르 월드컵 때가 어떤 때였냐면 이태원 참사 나고 얼마 안 돼서예요. 그래서 이제 국힘 의원들은 전부 다 이걸 취소했어. 원정 일정 가는 거를. 네네. 그러니까 정치인이 그런 데 가서 용인은 응원하면 갔나 보네요. 용인은 갔지. 야. 가서 이제 뭐 당당하게 사진 찍고 막 그렇게 설치고 왔어요. 그러니까 아니 걔가 사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때 용해인이 얼마나 많이 나댔습니까? 뭐 남들한테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특별법 만들려고 막 하면서 니들이 범인이다. 이상민 사퇴해라. 이렇게 말한 놈이 거기 사퇴를 가갖고 막 사진 찍고 셀카 막 설쳤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그 청년 정치인이라고. 그러니까 왜 이런 거냐? 얘네들이 할 줄 아는 거는 그거밖에 없거든. 이미지 파리하고 네.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감성 파리 같은 거. 네. 그 나이는 좀 많지만 장경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장경태 보시면 장경태는 그냥 정말 맹목적인 충성을 위해서 야 조총련이 뭐 어때라고 얘기를 할 정도. 윤미향을 옹호하려고. 야 조총련이 뭐 나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재명 하는 거 보고 무조건 김건희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장경태. 이런 애들이
과연 청년 정치가 과연 무엇인가 음. 생각을 하게 오히려 더 굴종적이고 더 진짜 더 더럽게 아부하는 애들이 청년 정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큰일 날 뻔한 게 조성은이라고 있잖아요. 여러분 네네. 뭐 제가 이거 맨날 이거 욕 아무리 해도 싼데 조성은이라는 애가 자기 금전적인 집안 부자고 하니까 브랜드 뉴 파티라는 그런 이제 정당 비슷한 걸 만들었는데 그거 덕분에 미래통합당에 스카우트 됐잖아요. 근데 다행히 이제 걔가 뭐 월남전 참전 용사를 갖다 이제 빙자해서 이제 창당을 한 게 드러나서 얘가 이제 잘렸지. 그래서 안 됐는데 네. 걔가 지금 국회의원 됐으면 아마 유호정보다 더한 관종이 돼서 날뛰고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청년한테 이렇게 국회의원 배지 달아주는 게 청년 정치가 아니고 진짜 청년 정치는 뭐냐면 청년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많이 알고 그리고 청년기를 좀 잘 지내온 사람 그리고 청년에 대해서 어떤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 돼서 청년 정치를 펴면 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청년은 아니지만 조정훈 의원이 오히려 청년 정치를 더 그렇죠. 잘할 겁니다. 조정훈 의원이 끼어 있는 정도로 생각해 봤을 때는 네네. 훨씬 더 젊은이들보다 끼어 있고 네네. 교수님 말씀 종합해 봤었을 때 그냥 뭐 젊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뭐 이렇게 모셔올 만한 아무 그게 없어요. 네네, 뭐 젊다라고 맞습니다. 하는 게 뭐 그게 다른 뭐 메리트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경험치나 이런 게 부족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래서 네네. 교수님께서 인유한 위원장이 혹시 젊은이라고 하는 네. 이유만으로 뭔가 좀 어드밴티지를 주겠다라고 네. 한다면은 그 정말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말 아니, 비판의 진짜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금 비례대표를 오히려 음. 비례대표를 좀 줄이자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이 좀 네. 들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왜냐하면 저희 또 이게 거저 국회의원이 되니까 네. 좀 이상한 애들은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알겠지만 뭐 권인수 같은 애도 있고 뭐 누가 뭐 너무 무수히 많잖아요. 윤미향 같은 애가 국회의원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때 갖고 지금 얼마나 우리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인유한 위원장이 좀 생각을 좀 해보시고, 그러니까 미국 같으면은 이제 네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이거예요. 이거 우리 국회 문제가 네네. 비례대표는 절반을 여자를 공천하게 돼 있어. 그렇죠. 그렇잖아. 네. 이것도 되게 독소 조항인 게 번호도 사실 그 먼저 가게끔 돼 번호 있죠. 13579가 돼 있죠. 근데 이게 그 비례대표 한 20명 정도는 이제 채워야 되는데 그 20명을 채울 만한 인재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겠다는 놈은 많은데 정말 그럴듯한 애가 하나도 없는 게 우리 현실이란 말이죠.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에서 그까지 얘기 근데 들어보고.